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궁금합니다. 여당은 왜 이렇게 공수처에 집착할까? 또 궁금합니다. 야당은 공수처를 왜 이렇게 반대할까? 오늘 동아일보가 그 궁금증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이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바로 공수처 신설, 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통과될 경우 친문 세력에게 칼자루까지 쥐어주게 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수처라는 새 조직으로 공직 비리 근절 명분을 얻게 되고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청와대의 조국 띄우기로 PK 총선을 이겨보자라는 승부수가 바로 이 공수처의 집착과 연관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이 이렇게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권 입맛 맞는 수사기관이 만들어진다. 좌파 장기 집권 포석으로 한국당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오늘 명쾌하게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4개 특위, 정계 특위 모두 불발이 되면서 패스트트랙은 현재 멈춰선 상태. 오늘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멈춰 있는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먼저 여당은 이번에 유야무야 안 끝내겠다. 오늘 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을 고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민주당 관계자가 소위 빠루를 들고 왔다. 갈비뼈가 골절된 사람도 있었다. 맞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폭력 행위로 고발을 했고 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 문희상 의장도 이번에 고발을 했어요. 직권 남용. 여야가 서로를 고발한 게 벌써 39명이 고발됐습니다. 민의의 전당, 법의 전당에서 잘 해결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주말 내내 5분 대기조를 편성했고요. 한국당은 이에 맞대응하는 비상경계조를 편성했습니다. 오늘 또 충돌합니다. 패스트트랙,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연관이 없는 안건을 갖고 여야가 이렇게 싸우기만 하니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타들어가고 한심할 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기획기사가 실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촉진자 역할의 입지가 좁아졌다. 경향신문이 비판적인 기사를 써냈습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된 후에 남북도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접촉하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 역할이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주말에 있었던 4.27 판문점 회담 1주년 기념식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자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반쪽짜리 판문점 회담 행사를 치렀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사회면에 무시무시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야, 너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혹은 과연 이것은 직장인가 조폭인가? 멘트만 보면 조폭 같은데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직장 갑질 119 사례 40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사례도 있었고 잔업을 안 했다고 멱살 잡고 욕을 하는 상사의 사례도 실렸습니다. 그리고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르겠다라고 폭언을 했던 사례도 공개가 됐습니다. 직장인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쭉 읽어봤는데 이 중에 가장 악질은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 사준다고 불러놓고 나 돈 없어 네가 내 라고 했던 사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값은 내셔야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2030 세대들 사이에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복세편살이라는 신조어. 복세편살이 뭔지 아십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줄여서 복세편살. 별거 다 줄여야지.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복세편살의 그 예로 중앙일보가 제시한 건 이겁니다. 직장생활 10년 한 30대가 결혼식은 딱 2번 갔대요. 10년 동안 딱 2번 갔다. 왜 결혼식을 갔느냐? 이런 겁니다. 품앗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해도 늦게 할 건데 내봤자 못 돌려받는다라는 품앗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나 친척에게도 10만 원 이하로 축의금을 내고 옆부서 선배 결혼식에는 안 간다. 옆부서 선배는 아저씨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예로 2030과 5060의 월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20대 이하는요. 한 달에 뭐 거의 한 번밖에 안 가고 30대도 두 번밖에 안 갑니다. 반면에 이제 50대는 60대는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세 편살.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롭게 드러난 세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대 눈앞에 넣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휘발유가가 1,985원으로 2,000원 직전이고요. 평균 휘발유 값도 그래프를 보면 다시 1,441.02원, 1,500원 앞대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조치의 여파에다가 유류세 인하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춤하나 싶었던, 떨어지나 싶었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 넣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